여러분 좋은 지적이 하나 있어서 정리하고 갑시다. 10번 문제 다시 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10번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은 2번. 법인인 경영사가 한 명 회사라면 자본금이 2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아까 해설에서는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보증 설정하고 이것도 X입니다. 틀린 곳이 두 군데죠. 보증은 언제 설정합니까? 등록이 되고 난 뒤에 설정하죠. 그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틀린 것 두 군데입니다. 뭐 답은 2번에 변함은 없지만 5천만 원이고 보증 설정하고 때문에 틀린 것 정리해 주십니다. 15번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X 찾아내겠습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이랬죠.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X. 자, 니은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O입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D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는 없다. 즉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죠? 5. 리얼 법인인 경영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구를 제외하고 시, 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합니다. 5. 동그라미. 미음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한 주택에 관한 보수 기준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른다. X예요. 자,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그래서 미음도 X.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16번 문제. 법인의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도 50초 동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시작.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50초. 자, 16번 개공사의 겸업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경영사는 도배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X 아마 씻을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어떤 업무라도 제한이 없죠. 자, 틀린 것 1번 찾아내셨으면 2, 3, 4, 5가 다 맞고 특히 5번 법인인 경영사가 겸업 위반을 하면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상대적 취소 사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 틀린 것 1번. 17번 내려갑니다. 법인인 경영사의 역시 업무범위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X 매수 신청 대리는 D편에서도 하겠지만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자, 나머지 2, 3, 4, 5 잘 돼 있고 특히 4번 토지를 분양 대행할 수는 없다.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하는 것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방금 나오는 내용이죠. 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한 법인인 경영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무를 위반했으니까 등록기준 미달으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위에 16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새기셔야 됩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개공사의 직원들인 고용인하고의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고용인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인데 고용인은 두 사람이 있죠.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문제. 자, 옳지 않는 것 1번 고용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개공사의 의뢰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5.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져야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데 아기가 유리창을 깼는데 왜 엄마가 책임지지? 그러면 그 엄마는 세 번째 엄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엄마는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때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 뜻이에요. 5.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5. 간주한다는 본다와 이꼴이에요. 법조문에는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와 이꼴 간주됩니다. 근데 하나 더 적기를 추정한다 하면 X예요. 추정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고 3번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갈로 열고 면책 조항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면책 조항이 도입되어 있고 4번 소공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사의 자격 확인을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한다. 5. 다 맞네. 틀리는 것 5번 개공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면 종료일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하라고요?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19번은 이제 고용인에 관한 문제 또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인 중에서 중개보조원을 해부합니다. 19번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자, 19번 보조원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개공사가 만 19세 이하인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면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으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아까 이야기했죠? 직원이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19세 이하면 미성년자니까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5.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고용 후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X 뭐라고 칩니까?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합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틀렸고 4. 개공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X 종료되면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지. 추정하면 X까지 짚으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옳은 것 1번. 자, 20번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게시해야 될 서류. 게시하는 게 뭐죠? 등수보자. 그래서 안 되는 거 리얼.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없죠? X 리얼. 비어 거래정보만 가입하겠어 이런 거 없어요. X. 그건 답은 이제 4번이고 아까 등수보자를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거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21번 인장 등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인장 등록 도장을 반드시 등록하는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인인 경영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인의 인장이지 항상 대표자 인장을 등록합니다라고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요. 옆에다가 대표자 X 표시하셔야 돼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법인인 경우사의 분사무소는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지 책임자 인장이 아니잖아.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합니다. 3번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X 어차피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니까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겠죠. X 4번 개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합니다.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은 며칠 내로 한다? 7일 내로. 이거 날짜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7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5번 소공사가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소공사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이인설설 개개 금이 정지 사유인데 인장 등록 위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1번인데 여러분 4번에 변경 등록은 7일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려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법이 살짝 잘못 만들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 법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살짝 오류가 생기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도장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하다가 이걸 잊어버리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변경하겠어요? 바로 지체 없이 변경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법에서는 며칠로 돼 있다? 7일로 돼 있다니까. 그럼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만들려면 인장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 걸 7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법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숫자 중에 7일, 10일, 15일, 3개월, 30일 날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요 7일은 특별히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 법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 법을 딱 배우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잘못된 법도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수업할 때마다 악처도 처다. 제가 그 이야기가 됐어요. 좋은 차하고만 사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악처도 처고 악법도 법이고 그래서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자, 22번 인장 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개공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좀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업무 정지입니다.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그래서 기억 X. 니은 소공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공사의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맞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O 동그라미. 리얼 개공사가 및 소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O 미음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이고 모양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맞다. 그죠? 동그랗게 해라, 네모나게 해라 이런 모양의 규정은 법에 없어요. 규격만 있어요. 7에서 30mm. O.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개, 틀린 것 기억입니다. 23번도 사무소 명칭에 관한 문제 놓칠 수 없죠. 자, 23번. 여러분 옳지 않는 것 하나 찾으세요. 중요 문제입니다.
자, 23번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신있게 갑니다. 틀린 거 생기시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틀리도록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틀리는 것 4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을 위반하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고 민사집행법 X입니다.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집행하니까 강제로 철거하는데 행정절차법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이 우리 단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민사집행법 이렇게 뽑아서 경매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이 이제 4번 돌았으니까 나머지 1, 2, 3, 5가 맞는데 3번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3번. 개공사도 아닌 자가 자기 사무소 명칭에 개공사라는 공인인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24번 사무소 이전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사무소 이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내가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이거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 또 강남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 역삼동에서 강남 설롱으로도 이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외로 갈 수가 있는데 날짜는 무조건 10일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1.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옆에다가 사후 신고제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전하기 전에 신고한다면 틀려요. 10일은 알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선고합니다. 5. 자, 2.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에.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3번. 사무소를 이전할 때 첨부 서류는 자, 여러분이 강남에서 구리시로 갔다고 쳐봐요. 내가 강남에서 받았던 등록증 갖다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리에 돌았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렇게 익혀 나갑니다. 5. 4. 개공사가 관할구역 내로 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변경사항만 기재하여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변경사항 줄긋고 강남 역삼동에서 설롱으로 갔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바뀔 필요가 없죠. 주소만 바꾸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합니다. 5번 개공사가 관할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종전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밑에 갈로 열고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구리시로 가는 것을 관할구역 외로 가잖아요. 그럼 강남에서 등록했던 서류 놔둘 필요 없잖아. 그거 구리로 갔으니까 그때 등록할 때 들었던 서류 대표적인 거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24번도 사무소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문제입니다. 25번. 자, 여러분 하나 푸시죠.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 이번에는 하나 찾으시오.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니다. 자, 25번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개공사는 이전 후 사무소로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는 업무 정지 중인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X.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이전 후 관청이 행하는데 강남에서 위반을 한 자가 도망가듯이 구리시로 이전했다면 누가 처벌할까요? 구리시가 처벌한다니까요. 이전 후 관청.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지 왜 국토장관에게 통보하겠어요? 협회에 통보해줘야 이 사람이 강남에서 구리로 왔구나. 그래서 협회가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4.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개공사 얼마짜리였죠? 100만원짜리 과태료에서 잘 나오는 거죠. 이 보게 할 때 이가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원. 아주 뭐 주옥 같은 지문 25번 기본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면 그죠?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그죠? 되게 어렵고, 그죠? 안 보던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문제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잘 틀리는 문제, 이런 걸 짚어야 되지. 막 어렵게 막 꼬아가지고 막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문제 괜찮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격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죠? 합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25번 같은 문제가 기본 문제라고 이게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자, 26번은 휴업, 폐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쉬는 걸 휴업이라 그럽니다. 나 그만하겠다를 폐업이라 그럽니다. 이것에 관한 문제 또 한 문제 들어옵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1.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면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오,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는 내가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고 또 부가세를 위해서 세무서 가서도 폐업 신고 두 번 가던 것을 이제는 한 번만 가면 저절로 연결해 준다 그랬죠. 중요 질문이죠. 5. 이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재개하면 그척 휴업 신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복에 문표 반납 휴 할 때 휴업 폐업 위반. 5. 3. 개공사가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 항상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뭘로 고쳐야 됩니까?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3번 X. 4. 개공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요양, 징집, 군에 가는 것, 취학,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죠. 5.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한 휴업을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미리의 동그라미. 휴업 폐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휴업 폐업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따져야 되는가 하면 미리 신고한다. 그 미리에 초점 딱 걸으셔야 됩니다. 5. 틀린 거 3번 정리됐고. 자, 가볍지만 27번도 휴 폐업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니다. 틀린 것 하나 찾으시오. 자, 27번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휴업 폐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몇 번? 4번 찾아내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가 사전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만 제출하고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하면 X죠. 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인터넷 시대니까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 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딱 방문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갖다 내야 돼. 이건 방문 신고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걸잖아, 지금. 그죠? 4번 틀린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1, 2, 3, 5 잘 돼 있고 5번 방금 했죠? 휴폐업을 하려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도 등록관청에 같이 할 수 있다. 한 군데 해주면 둘 다 연락이 됩니다. 자, 틀리는 것 4번. 28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으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시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뭐 한다? 중개를 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지. 무슨 계약을 하죠?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을 적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이라면 항상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해 줬다고요. 지금도 중개계약, 거래계약을 그놈이다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뭐 굳이 적으라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이 중개계약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중개계약이 잘 되어야 거래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에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그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28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스스로 발견하면 그동안에 사용한 실비, 소요 비용을 지불해 주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개공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X 전속중개계약 서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3번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면 의뢰인은 개공사에게 보수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러면 중개 보수 5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틀리게 걸죠.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4번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공사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X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 틀렸죠. 다 틀렸으니까 5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며칠 만에 공개해야 된다. 7일 내로 공개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상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합니다. 상대적 취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들어갑니다. 자, 29번이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가 거래정보망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관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암기표 7번, 8번에 두 칸이 들어가 있고 제가 내내 강조했습니다. 본고사에서 그 암기표 7번, 8번을 벗어나서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7번, 8번 암기해놔야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도 나왔잖아요. 자, 29번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1. 국토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인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요건으로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몇 명이 가입해야 된다? 30명이 가입해야 돼.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리는데 숫자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항상 전달할 때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니까 중개법쌤 전화번호 몇 번? 509에 230번. 이 전화번호로 기억하라고 연결했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중개법쌤 전화번호 몇 번? 509에 230번. 그래서 500명, 2개상 30명인데 20명으로 좀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거를 뭐 2개상 빼고 10개상의 시도에서 막 이런 식으로 넣으면 숫자가 어질어질해요. 전화번호로 기억하라. 이렇게 전달했고. 전화번호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가끔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509에 230번. 전화번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2번이 틀렸으니까 3번. 개공사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합니다. 4번. 개공사가 정보망에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과 변경을 받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암기표 8번에 취소사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될 때, 허운정할 때 운영규정 위반 들어가죠. 30번. 자, 이제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 풉시다. 자, 30번. 옳은 것을 하나 찾으시오. 자, 30번 한번 읽으셨나요? 옳은 건 몇 번? 5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해산을 하여, 그렇게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때는 굳이 청문할 필요는 없다.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니 죽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5번이라면 1번은 어디가 틀렸죠?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X.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갑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인적사항 공개 X. 4.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지정해 줄까요? 30일.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 원본 때문에 X예요. 원본은 어디 써야 되죠? 사무소에 게시되죠. 4번을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31번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됩니다. 거래정보망의 지정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5번 갈까요?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게 5번인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분들은 잠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자, 지금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가 15억대를 합니다. 15억. 근데 여러분 거래정보망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3억에 팔겠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한 정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가 보는 사람은 뭐 한다? 허위 정보를 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했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하고 정리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거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다. 이렇게 익히라고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자, 그래서 5번 거래 정보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새기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32번. 이번에는 물건의 확인 설명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100% 나오는 단어이죠. 자, 물건을 설명하는데 옳지 않는 것은 1. 개공사는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에 동그라미 놓고,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 누구에게 설명해야 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사는 사람한테 설명하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 이렇게 딱 연결돼야 돼요. 이거를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이뤄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돌았어요. 1번 5. 이 개공사가 주거용 건축물, 대표적으로 아파트겠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환경 조건인 일조 소음 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거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은 몇 시에 드는지, 아래 위 천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2번 X. 그리고 하나 암기하셔야 돼요. 환경 조건 하면 뭐? 일소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소진이라고 그랬지, 거기 매연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매연 이런 거 넣으면 환경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일소진 암기하시고, 5. 3번. 개공사는 필요한 경우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매도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5. 4.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어, 자, 중개가 완성됐단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수입니다. 5.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전부 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5. 그래서 이제 틀린 것 2번. 가벼웠죠? 33번. 자, 이제 여러분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33번 별표 문제입니다. 자, 확인 설명에 관한 문제 출제 안 할 수가 없죠. 틀리는 건 몇 번? 4번. 들어옵니까? 공동중개인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공사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X에 참여한 개공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그러면 이제 1, 2, 3, 5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2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개공사가 확인 설명할 때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게 원래 6개월의 업무 정지였어요. 근데 6개월의 정지가 너무 세니까 낮춰준 거예요. 그럼 유리하게 바뀐 조문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특별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34번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죠. 5. 2번 소공사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 또는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자, 자격 정지 사유가 뭐죠? 개검 할 때 두 번째 개가 계약서 이중 작성은 자격 정지입니다. 자, 틀린 것 2번. 3. 권리 이전 내용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여러분,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 100% 시험에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출발합니다. 암기합니다.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고,
그때 건물의 인권은 거기할 때 그가 권리 이전되는 내용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죠. 이 필수 기재 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표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딱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큰 물건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계조부. 계가 뭐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전달해 왔죠. 자, 그렇게 해서 권리전의 내용 필수기재입니다. 5. 4. 공동중개인 경우 참여한 모든 개공사와 소공사 서명 및 날인합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 당연히 서명 및 날인하게 되어 있죠. 틀리는 것 2번입니다. 자, 35번 역시 또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하나 찾으시오. 자, 1. 거래계약서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또는 때문에 X예요. 2. 소공사는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맞다. 그래서 뭐가 없다가 맞다 하기 안 쉽죠. 여러분 소공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죠. 누가 교부하고 보존해야 됩니까? 개공사가 사장님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답이에요. 3. 개공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서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취소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인데 100% 원래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서 이중 작성하면 개공사 뭐 취소하여야 한다 이래 들어가면 틀려요. 상대적 취소예요. 4. 개공사는 자기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X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관련되는 건 전부 6월의 업무 정지예요. 6월의 업무 정지. 5. 거래계약서는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한테 발톱에 작성해도 됩니다. 이까지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번도 X. 자, 그러니까 이제 36번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법정 서식은 없으니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니까요.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했던 거. 36번 문제 읽고 답하세요. 시작. 자, 36번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모두 몇 개입니까? 전부 다 합니다. 5개 학습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계약일자 개 동그라미 니은 거래금액 거 동그라미 디귿 조건과 기한 조 리얼 인도일시 인 그리고 확인서면서 교불자 부 그래서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학습용입니다. 반드시 필수기재 암기돼야 됩니다. 37 그러니까 36번 답은 5번입니다. 37번 개공사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 개공사와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5. 자 굳이 거기서 문제를 건다면 거기 중개보조원이 없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중개보조원 X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 X. 자, 이 개공사와 소공사는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되겠고 3번 개공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때 4번 비밀 준수 의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무슨 죄지요? 반의사 불벌죄도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5. 자, 그럼 틀린 게 5번밖에 없네. 개공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죠? 1년에 1,000만 원.
그래서 37번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아주 문제도 잘 들어오는 단원입니다. 38번. 자,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1. 개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신적 때문에 X예요.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적,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에 한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자, 2, 3, 4, 5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 4번 지문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보정 설정 금액으로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는 얼마? 1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요 1,000만원. 아, 이 금액이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5입니다. 자, 38번에 틀린 것 1번 정리했다면 39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 고용인 포함하여 가 아닌 자가 행한 중개 행위로 인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X죠. 여러분 개공사 아닌 자가 있는 것을 중개사법에서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X.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면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한다. 그 잔금 횡령한 것도 개공사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X. 3번.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했다면 며칠 내로 15일 내로 보증 방법과는 관계없이 항상 부족분만 보존하면 된다. X.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부족분을 보존하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이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 4번이 돌았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원. 여기서 조심할 거 4번 지문에서 지역농협이니까 농협중앙회에 신고한다라고 시험에 잘 돌아요.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어디 신청해야 돼요? 등록관청까지 짚으셔야 됩니다. 4번 5. 5번도 틀리겠죠. 소공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는 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소공사가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이제 세 번째 문제 40번은 여러분이 하나 풉니다. 하고 잠깐 쉴 겁니다. 40번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자, 40번 틀리는 것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개공사는 업무 개시 전에 당사자에게 보정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세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X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나 보증보험에 1억 가입돼 있고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질 수 있다를 언제 설명해 줘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에게 하지 왜 업무 개시 전에 그걸 할까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1, 3, 4, 5는 다 맞게 돼 있고 특히 5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했다. 자,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탁금은 몇 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3년. 아니, 영업이 끝났으면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왜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중개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3년이 중요한 거예요.
5번 지문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41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